자, 반갑습니다.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도원 이야기 배동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돈도 없지만 또 게으르지만 재테크를 통해서 성공하는 방법. 그래요. 참 돈 벌기는 어려워요. 역시나 어렵죠. 이거는 오늘 현재 이야기는 아니겠죠. 과거 때부터 지금까지 돈 번다는 거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런데요, 돈 쓰는 것은 정말 쉬워요. 하루에 1억 쓰라고 하면 1억 쓸 수 있죠. 다만 없어서 쓰지 못하는 거지 않습니까? 참 그런데 우리가 TV나 뭐 스마트폰이나 이게 보면 난리죠. 뭐 주식에서 돈 번 이야기, 뭐 개미들의 승리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공매도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난리예요. 부동산으로 돈 번 이야기 또 난리죠.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무려 8억 원이라는 거죠. 이 평균 가격이 8억 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무튼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러분 어때요? 뭐 한편으로 보면 마음이 좀 씁쓸한 느낌도 드시죠. 물론 또 주식이 됐든 부동산이 됐든 투자를 하신 분들 입장이라면 어떻게 보면 이런 뉴스가 너무 기쁨이고, 그런데 투자를 하지 않으신 분들 입장이라면 마음이 씁씁하다는 얘기죠. 기분이 좀 별로다는 얘기겠죠. 이런 마음 충분히 이해됩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조심을 하셔야 되겠죠. 우환과 걱정거리는요, 남들과 비교를 해서 생겨나는 거죠. 그냥 주식이 많이 올랐다면 많이 올랐구나라고 생각하시면 편하고요. 부동산이 많이 올랐다면 부동산 또한 많이 올랐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꼭 비교를 한다는 거예요. 누군 뭐해서 얼마 벌었고 누군 뭐해서 얼마 벌었는데 왜 나는 아무것도 없을까? 왜 나는 하지 못했을까?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나는 뭐 여유자금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못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내가 뒤처졌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걱정거리도 생기고 우환거리도 생긴다는 얘기겠죠. 그런데요, 중요한 거는 나중에 돈 생기면 나도 반드시 돈을 벌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현재 할 수 있는 것부터 최선을 다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미국의 미시간 대학교 칼 와이트 교수는요, 작은 승리 전략에서 그는 이렇게 말을 하죠. 문제를 잘게 쪼개서 작은 문제부터 해결을 하면 인간은 만족감과 행복감 그리고 자신감까지 생긴다고 합니다. 이러한 자신감이 쌓이고 쌓여서 더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쌓인다는 거겠죠. 그리고 성공한다는 거겠죠. 흔히 우리들은 이런 말을 좀 하지 않습니까? 높은 산 오르기가 두렵다면 동네 작은 뒷산부터 올라가 봐라 라는 말이 있죠. 뭐 저희 군생활 얘기를 잠깐 해드리면 이등병 때 자대 배치를 받고 나서 한 2달 정도 있다가 100km 행군하는 그런 이제 대대 훈련을 한 적이 있죠. 그래서 강원도 고성군 쪽에 있는 뭐 간대바위라고 있었어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 그래서 군장 속에는 어마어마한 짐들이 제 군장 속에 있었죠. 심지어 선임병의 군화까지도. 또 군대에서 쓰는 전화기 있었어요. 비상 전화기 가지고 나무 박스에 그냥 큰 묵직한 전화기 들고 거기에 저의 군장 속에 2개가 넣고요. 아무튼 이제 위에 선임병들이 저희 군장 속에 막 집어넣은 거죠. 무게가 엄청 나갔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이등병이 어떻게 그냥 간대바위나 저런 거 넘어가요. 산을 넘어가요. 그래서 중간에 퍼지게 됐죠. 힘들어서. 그래서 퍼졌다고 또 고참들한테 엄청 두드리고 맞았는데, 아무튼 훈련이 끝난 다음 저는 군부대 막사이 언덕을 오르내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처음 2주 동안은 걷기만 했고요. 또 2주가 지나면 빨리 걷기, 또 2주는 달리기, 또 2주가 지나면 빨리 달리기, 또 2주가 지난 뒤에는 모래 주머니 놓고 걷기, 또 2주가 지난 뒤에는 모래 주머니 놓고 달리기 등등.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몇 달 동안 저녁 식사 후 선임병들한테 얘기를 하고 군대 막사 뒤에 있는 언덕배기 그 초소가 있는데 그 초소까지 이제 뛰어갔다 내려왔다 이걸 계속 반복을 했어요. 1시간씩 정도. 그리고 몇 달이 지난 뒤에 또 야외 훈련 100km 행군이 다가왔죠. 물론 저희 군장 속에는 선임병의 군화 안 넣더라고요. 그리고 이동식 군대의 그 전화기
이것도 안 넣어주더라고요. 또 퍼지면 곤란하니까. 그리고 제가 떨리는 마음으로 행군하기 시작했죠. 100km 행군인데 그런데 웃긴 거는 저는 강원도의 그 험한 산길을 마치 구름에 달 가듯이 그냥 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훈련을 마친 후에 저에게 다가온 그 희열감, 그 승리감, 야, 내가 해냈구나 라는 그 자신감은 아마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그런 추억거리 같아요. 이것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부대 내 작은 언덕을 오르락 내리락 한 거, 이런 작은 목표를 제가 설정을 하고 그 목표를 위해서 달려갔기 때문에 인생의 큰 목표들이 달성되는 거 아니었을까요? 부동산 재테크 또한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난 돈이 없어서 못해. 난 아는 것이 없어서 못해. 난 게을러서 못해. 라고 생각하신다면 결국 아무것도 못하실 겁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움직여서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난 하고 말 거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해내지 않겠어요. 일단 작은 목표부터 설정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부동산 재테크를 위해서 우리가 꼭 이루어 나가야 되는 그런 작은 목표는 뭘까? 첫 번째로 본다면 청약통장에 가입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요건 뭐 두 번, 세 번 말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청약통장 그냥 의무사항입니다. 어릴 때부터 무조건 가입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고, 두 번째로 본다면 지출의 20%를 더 줄이시라는 얘기예요. 무조건 소비를 줄이셔야 돼요. 월급은 한정되어 있고 들어오는 돈은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 본다면 아껴 쓴 금액을 가지고 적금을 20%더 추가하라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로 본다면 우리 집과 친척집, 아파트를 가격을 한번 해보세요. 재밌어요. 우리 집이 현재 아파트 가격, 매매 금액, 전세 가격이 어떨까? 우리 큰아버지의, 우리 고모의, 우리 사촌의 아파트 가격은 얼마일까? 또 전세 금액이 얼마일까? 이렇게 체크를 해 나가는 순간부터 재테크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동네 아파트의 가격 알아보기. 우리 아파트가 요 가격인데 왜 옆에 있는 아파트는 이 가격일까? 좀 이해가 안 가네. 요때부터 재밌어진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내가 사고 싶은 집, 그리고 우리가 이사 가고 싶은 집, 그런 집의 시세도 파악을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이런 식의 부동산 습관이 잡히신다면요, 시간이 지난 후에는 얼마의 작은 돈으로 은행 융자를 이용한 내 집 마련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전세를 낀 작은 아파트를 매입해서 내 집 마련의 꿈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순간이 다가온다니까요. 그리고 이러한 작은 습관들이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는요, 언젠가는 부동산이라는 높은 언덕을 구름에 달 가듯이 달려가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여러분 초조해하시거나 불안해하시거나 낙담하시지 마시고요. 내일을 위한 꿈을 위하여 지금 현재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해 나가시기를 바란다는 얘기입니다. 먼 훗날 여러분의 큰 꿈을 이루시게 될 거라는 거죠.